나이가 들수록 사람보다 더 중요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인간관계에 기댔습니다. 자식에게 기댔습니다. 배우자에게 기댔습니다. 친구에게 기댔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모든 것이 생각만큼 채워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남을까요? 결국은 자기 자신입니다. 오늘 이 영상은 그 자신을 지키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지금 당장 하나 시작하고 싶어지실 겁니다. 살아온 날들을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채널 삶의 사유입니다. 퇴직 후 처음 몇 달, 많은 분들이 이런 경험을 하십니다. 드디어 쉴 수 있다는 해방감이 처음에는 옵니다. 하고 싶었던 것들을 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옵니다. 그런데 막상 시간이 생기고 나면 이상하게 무엇을 해야 할지 모릅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갈 곳이 없습니다. 점심을 먹어도 함께할 사람이 없습니다. 저녁이 되어도 오늘 하루 무엇을 했는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TV를 켜도 재미없고 핸드폰을 들여다봐도 볼 것이 없고 누군가에게 전화하려 해도 괜히 부담스럽습니다. 이 공허함이 무엇인지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그냥 외로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외로움이 아닙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잊어버린 느낌, 자신을 위해 무언가를 하는 방법을 잃어버린 느낌, 평생 남을 위해, 가족을 위해, 직장을 위해 살다 보니 정작 자신을 위해 사는 방법을 모르게 된 것입니다. 혹시 지금 이 말이 마음에 걸리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영상이 당신을 위한 영상입니다. 사람에게 기대다 지친 이야기. 자식에게 기대를 걸었습니다. 자식이 잘 되면 내가 행복할 것 같았습니다. 자식이 자주 연락을 해주면 외롭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자식은 자신의 삶이 바쁩니다. 연락이 뜸해지고 명절에도 잠깐 왔다 갑니다. 배우자에게 기대를 걸었습니다. 함께 있으면 외롭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 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수십 년을 함께 살다 보면 할 말이 없어지고 같은 공간에 있어도 각자의 시간을 보냅니다. 친구에게 기대를 걸었습니다. 오래된 친구들이 있으니까 그들과 함께하면 괜찮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친구들도 각자의 삶이 있고 건강이 나빠지거나 이사를 가거나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을 떠나기도 합니다. 타인에게 행복을 기대는 삶은 그 타인이 흔들릴 때마다 함께 흔들립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정확히 봤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타인에게 의존하게 된다. 그리고 타인은 언제나 우리를 실망시킨다. 이 말이 차갑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 안에 해답이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풍요롭게 만드는 것. 그것이 나이 들어 행복한 삶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취미입니다. 많은 분들이 취미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간이 남을 때 하는 것, 심심풀이로 하는 것, 노는 것. 그런데 오늘 이 영상에서 드리려는 메시지는 다릅니다. 취미는 여가가 아닙니다. 취미는 자기 자신을 지키는 장치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이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면을 풍요롭게 만드는 것이다. 내면을 풍요롭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취미입니다.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아도, 누군가 연락을 해주지 않아도, 자식이 자주 오지 않아도 자신 안에 충분한 것이 있을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내면의 충만함을 만드는 것이 취미입니다. 그래서 취미는 사치가 아닙니다. 필수입니다. 지금부터 나이 들수록 반드시 가져야 할 취미 5가지를 하나씩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취미는 혼자만의 산책입니다. 이것이 취미가 되냐고 하실 수 있습니다. 걷는 것이 무슨 취미냐고. 하지만 혼자만의 산책은 걷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감정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자신과 대화하는 시간입니다. 왜 필요한가? 나이가 들면 감정을 정리할 공간이 줄어듭니다. 젊었을 때는 힘든 일이 있으면 친구에게 털어놓거나 운동을 하거나 일에 몰두하면서 정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그 공간들이 하나씩 사라집니다. 친구들과의 만남이 줄고 몸이 예전 같지 않아 격렬한 운동이 어렵고 일도 없어집니다. 그렇게 정리되지 않은 감정들이 쌓입니다. 이유 모를 답답함, 이유 모를 무기력함, 이유 모를 서글픔. 이것들이 쌓이면 사소한 일에도 과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혼자만의 산책이 이것을 해결해 줍니다. 어떤 변화를 주는가? 걷는 동안 머릿속에 있던 것들이 정리됩니다. 처음에는 아무 생각 없이 걷습니다. 발소리를 듣고 바람을 느끼고 주변의 나무와 하늘을 봅니다. 그러다 보면 복잡했던 생각들이 하나씩 정리되기 시작합니다. 어제 자식과 통화해서 섭섭했던 것, 오래전부터 마음에 걸렸던 것, 혼자 끙끙 앓았던 것, 이것들이 걸으면서 조금씩 가벼워집니다. 연구에 의하면 걷기는 세로토닌이라는 행복 호르몬을 분비시킵니다. 이것이 기분을 안정시키고 불안을 줄여줍니다. 그런데 혼자 걷는 것이 중요합니다. 함께 걷는 것도 좋지만 혼자 걷는 것은 다른 효과가 있습니다. 혼자일 때만 자신의 내면 소리가 들리기 때문입니다. 매일 아침 30분, 아파트 주변이어도 됩니다. 공원이어도 됩니다. 동네 골목이어도 됩니다. 핸드폰은 집에 두고 가십시오. 이어폰도 빼십시오. 그냥 걷는 것입니다. 처음 일주일은 어색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걷는 것이 낭비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면 달라집니다. 오늘 산책 못했더니 뭔가 빠진 것 같다. 이 느낌이 드는 순간 산책이 당신의 진짜 취미가 된 것입니다. 쇼펜하우어 자신도 매일 혼자 걸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산책은 생각을 낳는다. 걷는 동안 그는 철학적 사유를 했고 그 사유들이 책이 됐습니다. 나이 들어 혼자 걷는 것은 자신과 깊은 대화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그 대화가 쌓일수록 자신이 누구인지 더 선명해집니다. 두 번째 취미는 독서입니다. 책은 젊었을 때 읽는 것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책은 나이가 들어서 읽을 때 훨씬 더 깊이 이해됩니다. 젊었을 때는 경험이 없어서 책에서 읽은 것들이 머리로만 이해됩니다. 그런데 60년을 살고 나서 책을 읽으면 아, 이것이 그것이었구나라는 순간들이 옵니다. 책이 내 인생을 설명해 줍니다. 나이가 들면서 생각이 고정되기 쉽습니다.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기보다 익숙한 것에 머물려 합니다. 이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그대로 두면 세상과 점점 멀어집니다. 자식과 이야기가 안 통하고 새로운 것들이 낯설어지고 변화에 적응하기 어려워집니다. 독서는 이것을 막아줍니다. 책을 읽으면 다른 사람의 생각을 경험합니다. 다른 시대를 경험합니다. 다른 삶을 경험합니다. 이것이 생각을 유연하게 만듭니다. 독서를 꾸준히 하는 사람에게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말에 깊이가 생깁니다. 같은 상황을 더 넓게 봅니다. 작은 일에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책을 통해 다양한 삶을 살아봤기 때문입니다. 수백 명의 인생을 책으로 경험한 사람은 자신의 고통이 세상에서 유일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그것이 위로가 됩니다. 어떤 책이든 됩니다. 소설도 좋고 자기계발서도 좋고 역사책도 좋고 철학책도 좋습니다. 하루 20분이면 충분합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20분, 아침 커피 한 잔과 함께 20분. 이 시간이 쌓이면 1년에 10권 이상을 읽게 됩니다. 10명의 다른 삶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독서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책을 읽는 것은 다른 사람의 생각으로 자신의 머리를 채우는 것이다. 그는 독서보다 사색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지만 동시에 좋은 책이 사색의 재료가 된다고 했습니다. 나이 들어 하는 독서는 정보를 얻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이해하기 위한 것입니다. 삶을 이해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것이 독서의 진짜 가치입니다. 세 번째 취미는 글쓰기입니다. 특히 일기입니다. 일기는 학생 때 쓰는 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오히려 나이 들어 쓰는 일기가 훨씬 더 가치 있습니다. 젊었을 때 일기는 사건을 기록합니다.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나이 들어 쓰는 일기는 감정을 기록합니다. 오늘 어떤 느낌이었는지. 이 차이가 엄청납니다. 나이가 들면 감정을 표현할 기회가 줄어듭니다. 자식에게 힘들다고 말하기 미안하고, 배우자에게 서운하다고 말하기 어렵고, 친구에게 털어놓기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많은 것들을 혼자 삭힙니다. 그 삭힌 것들이 쌓이면 이유 모를 무거움이 됩니다. 일기가 그 출구가 됩니다. 글로 쓰는 순간 감정이 정리됩니다. 머릿속에서만 맴돌던 것들이 글로 나오면 선명해집니다. 아, 내가 이것 때문에 힘들었구나. 아, 내가 이것을 원하고 있었구나. 자기 이해가 생깁니다. 자신을 이해하는 사람은 타인에게 덜 의존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기 때문입니다. 거창하게 쓸 필요 없습니다. 하루 3줄이면 충분합니다. 오늘 기분이 어땠는가? 오늘 어떤 일이 있었는가? 오늘 감사한 것이 무엇인가? 이 3줄을 매일 씁니다. 처음에는 쓸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특별한 일이 없었는데 그래도 씁니다. 오늘 날씨가 맑았다. 커피가 맛있었다. 아침 산책이 좋았다. 이런 것들도 됩니다. 이 작은 것들이 쌓이면 1년 뒤에 읽어보면 놀랍습니다.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어떤 날에 기쁘고 어떤 날에 힘든지가 선명하게 보입니다. 그것이 자신을 아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 모든 지혜의 시작이다. 글쓰기는 자기 자신을 알아가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입니다. 나이 들어 쓰는 일기는 자신의 역사를 기록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돌보는 것입니다. 자신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일기의 진짜 가치입니다. 네 번째 취미는 가벼운 운동입니다. 운동은 건강 때문에 하는 것 아닌가요? 맞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건강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존감 이야기입니다. 나이가 들면 몸이 변합니다. 예전에는 가볍게 올라가던 계단이 힘들어지고, 예전에는 거뜬하던 짐이 무거워지고, 예전에는 별것 아니었던 것들이 신경 쓰입니다. 이 변화가 자존감에 영향을 줍니다. 나는 이제 늙었구나. 몸이 예전 같지 않구나. 이 생각이 점점 쌓이면 삶 전체가 작아지는 느낌이 듭니다. 가벼운 운동이 이것을 바꿔줍니다. 가벼운 운동을 꾸준히 하는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표정이 밝습니다. 목소리에 힘이 있습니다. 걸음걸이가 가볍습니다. 몸이 좋아지면 기분도 좋아집니다. 기분이 좋아지면 자신감이 생깁니다. 자신감이 생기면 삶이 달라집니다. 이 연결이 운동의 진짜 힘입니다. 격렬한 운동이 아니어도 됩니다. 하루 30분 걷기, 가벼운 스트레칭, 집에서 하는 맨몸 운동.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일주일에 3번.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한 달이 지나면 몸이 가벼워집니다. 2달이 지나면 기분이 달라집니다. 3달이 지나면 자신감이 생깁니다. 나는 아직 할 수 있다. 이 느낌이 가장 중요합니다. 쇼펜하우어는 건강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건강한 몸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 몸을 돌보는 것은 자신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나이 들어 하는 운동은 젊음을 유지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몸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삶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운동의 진짜 의미입니다. 5번째 취미는 혼자만의 창작 활동입니다. 그림이어도 됩니다. 음악이어도 됩니다. 뜨개질이어도 됩니다. 요리여도 됩니다. 사진이어도 됩니다. 화분 키우기여도 됩니다. 무엇이든 자신이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활동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많은 것들이 줄어듭니다. 직업적 역할이 줄어들고 사회적 역할이 줄어들고 가정에서의 역할도 줄어듭니다. 자식은 다 컸고 직장은 떠났고 사회적 지위도 사라졌습니다. 나는 이제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이 질문이 찾아올 때 창작 활동이 답이 됩니다. 무언가를 만드는 과정에는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완전히 몰입하는 순간, 그림을 그릴 때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릅니다. 뜨개질을 할 때 다른 생각이 사라집니다. 요리를 할 때 걱정이 잠시 멈춥니다. 이 몰입의 시간이 소중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욕망과 고통에서 잠시 벗어나는 순간이 있다. 그것이 바로 예술과 창작의 순간이다. 무언가에 완전히 몰입할 때 우리는 모든 걱정에서 잠시 자유로워집니다. 그 자유가 평온을 만듭니다. 잘할 필요 없습니다.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남에게 보여줄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자신이 즐거우면 됩니다. 색칠하기 책을 사서 색칠해도 됩니다. 유튜브 보면서 따라 그려도 됩니다. 오늘 먹고 싶은 것을 직접 만들어도 됩니다. 베란다에 화분 하나를 키워도 됩니다. 이 작은 것들이 나는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이다는 감각을 회복시켜 줍니다. 그 감각이 자존감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예술을 인간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가장 순수한 방법으로 봤습니다. 창작은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언가를 만드는 모든 행위가 창작입니다. 나이 들어 하는 창작은 자신이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아직 무언가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큰 기쁨입니다. 지금까지 5가지 취미를 이야기 드렸습니다. 산책, 독서, 글쓰기, 운동, 창작. 이것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전부 혼자 하는 것들입니다. 이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나이 들어 진짜 필요한 것은 혼자 있는 시간을 풍요롭게 만드는 능력입니다. 사람들과 함께할 때만 행복한 사람은 혼자가 되었을 때 무너집니다. 혼자여도 충만한 사람은 누구와 함께해도 여유롭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 자신 안에 풍요로움을 가진 사람은 외부에서 많은 것을 기대하지 않는다. 취미는 그 내면의 풍요로움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타인에게 기대는 것을 줄이고 자신 안에서 찾는 것을 늘려야 합니다. 자식이 연락을 자주 안 해도 혼자만의 산책이 있으면 괜찮습니다. 배우자와 할 말이 없어도 책이 있으면 괜찮습니다. 친구가 줄어도 일기장이 있으면 괜찮습니다. 이것이 나이 들어 취미가 필요한 진짜 이유입니다. 취미는 외로움을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외로움이 필요 없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나도 하나 시작해야겠다. 이 생각이 드셨다면 오늘 이 영상이 충분히 의미 있었습니다. 지금 당장 완벽한 취미를 찾으려 하지 마십시오. 오늘 저녁 산책 한 번, 내일 아침 책 한 페이지, 이것으로 시작하십시오. 쇼펜하우어는 인생의 말년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행복의 비결은 밖에 있지 않다. 자기 자신 안에 있다. 당신 안에 이미 있습니다. 그것을 꺼내는 방법이 취미입니다. 지금부터라도 하나 시작해 보십시오.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이렇게 남겨주세요. 나는 앞으로 무엇을 시작하겠다. 예를 들면 이렇게요. 나는 앞으로 매일 아침 산책을 시작하겠다. 나는 앞으로 잠자리에서 책을 읽겠다. 나는 앞으로 하루 3줄 일기를 쓰겠다. 당신의 한 줄 다짐이 누군가에게 용기가 됩니다. 이런 이야기가 필요하신 분이라면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매주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살아온 날들을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채널 삶의 사유였습니다.